그 화재 말이에요. 황나라가 일으킨 게 아니죠. 정호성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가 4살 때 골로를 넘어뜨려서. 거짓말 그만하세요. 당신이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가 소파에 불을 냈죠. 그리고 어린 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아니야. 그건 억측이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노숙자가 발악했습니다. 정호성이 서류를 던졌습니다. 화재 조사 보고서예요. 발화 지점은 소파. 담뱃불이 원인. 그리고 정윤희네 아버지가 그 불에 타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노숙자의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던 무고한 노인이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4살짜리 딸을 평생 살인자로 만들었죠. 나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황나라는 평생 악몽에 시달렸어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믿으면서. 당신이 만든 거짓말 때문에. 노숙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 일은 비밀로. 이제 모두가 알게 될 거예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니까. 노숙자의 충격적인 과거가 밝혀지면서 모든 불행이 끝나고 행복한 결말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여왕의 집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상담실의 고요한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황나라가 의자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지만 실내의 분위기는 어둠에 잠긴 듯 했습니다. 도윤씨, 제가 요즘 불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최근에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황나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김도윤이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로서의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언제부터 그런 증상이 있으셨어요? 제가 4살 때. 그때 제가 골로를 넘어뜨렸어요. 집에 불이 났죠. 황나라가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는 다행히 아무도 안 다쳤다고 했는데 전 그 후로 계속 불이 무서워요. 라이터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뛰고 캠프파이어도 못 봐요. 김도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어머니 정윤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화재로 돌아가셨어. 몸이 안 좋아서 누워 계셨는데 불이 나서. 그때 어디 사셨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김도윤이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갈라지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엄마가 어떤 집에 새들어 살았다고 했어요. 2층 집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어려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황나라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엄마는 그 일 이후로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장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 화재가 바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나라는 자신이 한 일의 무게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트라우마만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집주인이나 다른 사람들은 없었나요?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몰라요. 엄마가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그냥 사고였고 다 잘 해결됐다고만. 황나라가 불안한 눈빛으로 김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김도윤이 갑작스럽게 상담을 마무리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벌써요? 제가 뭔가 잘못 말했나요? 황나라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다음에 더 자세히 이야기해요. 오늘은 충분히 많은 걸 나누셨어요. 황나라가 불안한 표정으로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김도윤은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정호성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삼촌, 저예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김도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화재. 황나라가 일으킨 거예요. 4살 때 골로를 넘어뜨렸대요. 전화 너머로 정호성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엄마가 알면 또다시 상처받으실 거예요. 김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김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에서 정호성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노숙자가 눈을 반짝이며 메뉴판을 뒤적였습니다. 샹들리에의 화려한 불빛이 테이블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비싼 데 데려와 주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네요. 여기 코스 요리가 30만 원이 넘네요. 노숙자가 아첨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호성이 고급 가죽 서류함에서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특별한 투자 기회가 있어서요. DH홀딩스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예요. 강남 일대 재개발 사업이죠. 노숙자의 눈이 더욱 빛났습니다.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요즘 대세 아니에요? 특히 강남이라면 무조건 오르죠. 수익률이 최소 300%는 보장됩니다. 6개월 안에 투자금의 3배를 돌려드릴 수 있어요. 정부 인허가도 이미 다 나온 상태고요. 정호성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서류에는 화려한 족감도와 수익 예상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노숙자가 급히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릴 정도로 흥분했습니다. 얼마나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전 많이는 없지만. 최소 투자 금액은 50억이에요. 하지만 특별히 30억부터도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사회에 특별 추천하겠습니다. 30억이면 갤러리 운영비랑 족발집 매각, 대금 합치면 되겠네요. 비상금까지 털면 50억도 가능해요. 아, 그리고 집 담보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노숙자가 흥분했습니다. 계산기를 꺼내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정호성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복수의 함정에 스스로 뛰어드는 노숙자를 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세요. 계약서는 여기 있습니다. 공증까지 다 받아놨어요. 노숙자가 펜을 들고 망설임 없이 서명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계약서 내용도 제대로 읽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떼돈 벌겠네요.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계약서를 챙기는 정호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 돈은 실제로 정윤희의 치킨 체인점 확장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노숙자가 정윤희 가족에게 입힌 피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왔습니다. 입금은 내일까지 부탁드려요. 투자 마감이 임박해서요. 정호성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오늘 밤에라도 준비하겠습니다. 은행에 미리 연락해둘게요. 노숙자가 들뜬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정호성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복수의 첫 단계가 완벽하게 시작됐습니다. 노숙자는 자신이 서명한 것이 파멸의 계약서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정호성은 휴대폰을 꺼내 정윤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폐쇄된 미용실 지하실의 습한 공기가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썩은 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의자에 묶인 최자영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갇혀있던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옷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물이 담긴 양동이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벌써 3일째예요. 강세리가 차가운 물을 최자영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최자영이 헐떡이며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누구세요?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요? 강 회장 비자금이 어디 있는지 말해요. 당장. 스위스 계좌번호라도. 강세리가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자영이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비자금? 무슨 비자금?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규철이가 다 알아요. 규철이 어디 있어요? 강 회장은 죽었어요. 당신이 잊었어요? 정신 차려요. 강세리가 최자영의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소리가 지하실에 울렸습니다. 아이고 아파. 제인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구해줘. 최자영이 울먹였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강세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진 최자영에게서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을 들이부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양이었습니다. 스위스 계좌번호, 비밀번호, 금고 위치, 뭐라도 기억나는 거 없어요? 강세리가 최자영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최자영이 갑자기 맑은 눈빛으로 강세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치매가 거친 듯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입가에 묘한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비자금은 이미 당신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 검은 서류 가방 말이에요. 강세리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어떻게? 무슨 가방? 작년에 회장실에서 가져간 거 알아요. 거기에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계좌번호, 비밀번호, 심지어 실물 채권까지. 최자영이 낮게 웃었습니다. 강세리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무심코 가져간 검은 서류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별것 아닌 서류 뭉치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리 없어. 거짓말하지 마요. 그건 그냥 회사 서류였어요. 강세리가 다시 물을 끼워 넣습니다. 최자영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찾아봐요. 당신 집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창고든 다락이든. 하하. 수백억이 당신 손에 있었는데 몰랐다니. 지하실에 최자영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세리는 불안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최자영을 찾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이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폐쇄된 미용실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의 표정이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건물은 오래되어 페인트가 벗겨지고 간판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CCTV 분석 결과 강세리가 이곳에 들어간 후 나오지 않았어요. 3일 전이었어요. 김도윤이 건물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손에는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안에 있을 거예요. 더 늦기 전에 빨리 들어가요. 강재인이 앞장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들어간 두 사람이 지하로 향하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계단은 가파르고 어두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대답해요. 강재인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지하실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김도윤이 야구 방망이로 자물쇠를 내리쳤습니다. 세 번째 타격에 자물쇠가 부서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자영이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강세리가 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 가까이 오면 이 여자 목을 그어버릴 거야. 강세리가 칼을 최자영의 목에 대고 위협했습니다. 김도윤이 조심스럽게 최자영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세리씨 진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닥쳐. 다 너희들 때문이야. 강세리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강재인이 강세리와 대치했습니다. 세리야, 이제 그만해. 다 끝났어. 경찰이 곧 올 거야. 끝났다고?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너희가 가진 모든 걸 빼앗을 거야. 강세리가 칼을 들고 강재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칼이 이리저리 휘둘러졌습니다. 김도윤이 그 틈을 타 최자영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격투가 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강재인이 강세리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칼이 달그락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너 때문에 은호가 죽었어. 내 아들이 죽었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강재인이 울부짖으며 세리를 밀쳤습니다. 그건 네가 멍청해서야. 모든 걸 가진 네가 뭘 알아. 난 아무것도 없었어. 강세리가 강재인의 머리를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강세리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계단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강세리가 15개의 계단을 굴러떨어졌습니다. 머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붉은 피가 바닥에 빠르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리야. 강재인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김도윤이 최자영을 부축하며 올라왔습니다. 구급차 불렀어요. 경찰도 5분 내로 도착해요.
강세리가 의식을 잃은 채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머리에서 흘러나오는 피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강재인이 떨리는 손으로 세리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미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어요. 빨리 병원으로. 죽으면 안 돼. 벌을 받아야 해.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벌어진 구출극이 비극적인 결말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강세리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각종 의료기기에서 나는 기계음이 정적을 깨트렸습니다. 황기찬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랑과 증오, 연민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어? 우리가 함께 모든 걸 가질 수 있었는데. 황기찬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강세리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의식 중에 중얼거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엔 알아들을 수 없는 웅얼거림이었지만 점차 또렷해졌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약을 바꿨어요. 심장약을. 황기찬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황급히 주변을 살피고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심장약 대신 독을, 청산가리를 넣었어요. 회장님이 쓰러지는 걸 봤어요. 거품을 물고. 강세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황기찬의 손이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연사라고 믿었던 것이 살인이었다니. 비자금도 제 계좌로 다 옮겼어요. 스위스은행 UBS 4827. 비밀번호는 은호 생일이에요.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불고 있는 강세리의 모습에 황기찬이 경악했습니다. 모든 것이 강세리의 철저한 계획이었습니다. 황기찬은 바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만 아는 비밀이에요. 그를 이용했어요. 황기찬이 안도와 배신감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은 공범이 아니었지만 그동안 세리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습니다. 은호도 제가 홍만수에게 5억 주고 시켰어요. 트럭으로 치라고. 미안해요. 아니, 미안하지 않아. 황기찬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쓰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은호의 죽음까지 강세리가 주도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제인이가 방해돼서 없애려고 차 브레이크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끈질긴 년. 녹음을 멈춘 황기찬이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 증거로 모든 것이 끝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연루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 나가주세요. 황기찬이 마지막으로 강세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했던 여자가 악마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이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내내 녹음 파일을 들으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호성의 사무실에 노숙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것처럼 수척해 보였습니다. 옷은 구겨지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사장님, 투자한 돈이 어떻게 됐어요? 연락이 안 되던데. 왜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노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책상을 두드리며 다급함을 표현했습니다. 정호성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표정은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전액 손실입니다. 여기 투자 실패 보고서예요. 뭐라고요? 그럴 리 없어요. 300% 수익 보장한다고 했잖아요. 정부 인허가도 났다고. 노숙자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투자엔 항상 리스크가 있는 법이에요.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죠. 정호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계약서의 작은 글씨를 가리켰습니다. 노숙자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제발.
그 돈이 제 전 재산이에요. 갤러리 운영비, 족발집 매각, 대금, 비상금까지. 심지어 집 담보 대출까지 받았다고요. 정호성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진실이요? 무슨 진실? 노숙자가 눈물을 흘리며 올려다 봤습니다. 그 화제 말이에요. 황나라가 일으킨 게 아니죠. 당신이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우다가 일으킨 거예요. 소파에 담뱃불을 떨어뜨렸죠. 정호성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노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누가 그런 거짓말을? 어린 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비겁한 어미. 정윤희네 아버지가 그 불에 타 죽었어요. 알고 계셨나요? 병상에 누워있던 무고한 노인이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 그건 나도 몰랐어. 사람이 죽은 줄은. 노숙자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 돈은 정윤희의 치킨 체인점 확장에 쓸 거예요. 최소한의 보상이죠. 한 사람의 목숨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정호성이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사기야. 이건 명백한 사기라고.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고소할 거야. 노숙자가 악을 쓰며 일어섰습니다. 그러세요. 대신 화재 사건의 진실도 함께 밝혀질 겁니다. 황나라도 진실을 알게 되겠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정호성이 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노숙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처절한 울음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길거리에 나앉게 됐어요. 당신이 정윤희 가족에게 그랬듯이요. 그들도 아버지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죠. 정호성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빈 사무실에 노숙자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악행의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재인이 황기찬의 집무실로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지러운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며칠 못 잔 듯 피곤해 보였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새벽 3시에 불러내서 무슨 일이야? 황기찬이 물었습니다. 강재인이 휴대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세리의 무의식 중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집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약을 바꿨어요. 심장약 대신 독을.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어디서? 어떻게 이걸? 당신이 병원에서 녹음한 거 아니야? 내 사람이 복사해 왔어. 간호사 매수하는 건 어렵지 않았지. 강재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청산가리를 넣었어요. 회장님이 거품을 물고. 제인아, 나는 정말 몰랐어. 믿어줘. 세리가 단독으로 한 일이야. 황기찬이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몰랐다고?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당신 옆에 있었잖아. 구급차도 늦게 불렀고. 강재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정말이야. 심장마비인 줄 알았어. 세리가 나를 속인 거야. 강재인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방조했어. 아버지의 죽음을 이용해서 회사를 차지했잖아. 장례식장에서 눈물까지 흘리면서. 황기찬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렸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용서? 내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라고? 당신이 직접 죽이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거야? 강재인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속았어. 세리에게 완전히 속은 거야. 사랑에 눈이 멀었어. 강재인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녹음기를 다시 재생했습니다. 은호도 제가 홍만수에게 시켰어요. 들었지? 은호도 세리가 죽였어. 내 아들을, 우리 아들을 죽인 거야. 그리고 당신은 그녀와 함께 있었지. 제인아, 한 번만. 은호 아빠잖아.
우리 같이 행복했잖아. 황기찬이 애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걸 잃을 거야. 회사도 재산도 자유도.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될 거야. 강재인이 돌아섰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제발 재인아. 검찰이에요. 이 증거를 제출하라. 세리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걸 끝낼 거야. 황기찬이 강재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내가 모든 재산을 포기할게. 강재인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버지와 은호에게 가서 사죄나 해. 지옥에서라도. 당신이 가야 할 곳은 거기야. 문을 열고 나가는 강재인의 뒷모습을 황기찬이 망연자실하게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김도윤의 사무실에서 강재인과 김도윤이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금융 거래 내역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스위스 은행의 로고와 함께 수많은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세리가 말한 계좌번호 UBS 4827 확인됐어요. 놀랍게도 실제로 존재하는 계좌예요. 김도윤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얼마나 들어있어요? 아버지가 숨겨둔 비자금이 전부 거기 있나요? 강재인이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약 5천억 원 상당의 자산이 있어요. 현금 3천억, 금괴 1천억, 채권 1천억. 모두 강 회장님 명의로 만들어진 비자금이었던 것 같아요. 김도윤이 세부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강재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을 세리가 훔쳐간 거네. 그것도 아버지를 죽이고서.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이미 세리 이름으로 명예 변경이 되어 있어서 회수가 쉽지 않을 거예요. 국제법상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요. 김도윤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세리의 무의식 고백에 계좌 탈취 과정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살해 자백도 있고. 강재인이 녹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김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위스 당국에 공식 요청하면 동결시킬 수 있을 거예요. 살인 혐의가 있다면 즉시 동결이 가능해요. 도윤 씨가 검찰에 제출할 서류 준비해주세요. 저는 국제 변호사를 선임할게요. 스위스에 직접 가야 할 수도 있어요. 강재인이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로 황기찬도 끝장낼 수 있어요. 방조제, 은닉죄 다 적용 가능해요. 김도윤이 법률 조문을 검색하며 말했습니다. 강재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아버지도 은호도 편히 쉴 수 있겠죠. 그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어요. 도희도요. 그들이 도희를 죽였다는 것도 밝혀질 거예요. 모든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김도윤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해냈어요, 도윤씨. 긴 싸움이었지만 끝이 보여요. 강재인이 김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로의 눈에서 같은 결의를 확인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자산 동결 신청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동시에 스위스 검찰로부터 답신이 왔습니다. 내일 검찰에 가요.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수사를 의뢰해요. 그리고 기자회견도 열어야 해요. 김도윤이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네. 이제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를 때예요.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반드시 온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밤이 깊어가는 사무실에서 두 사람은 마지막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프린터에서 쏟아지는 서류들, 그것은 악인들을 심판할 증거들이었습니다. 정의의 칼날이 마침내 목표물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YL그룹 이사회실이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긴급 소집된 이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복도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미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강미란이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화면에 황기찬의 비리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횡령 내역, 배임 증거, 그리고 강 회장 살인 방조 정황까지. 이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조작이야. 음해야. 황기찬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정호성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 살해 공모 김도희 씨 살인 횡령 5천억.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여기 검찰 수사 자료도 있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강재인이 꾸민 일이야. 황기찬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럼 검찰에서 직접 해명하시죠. 체포영장이 곧 발부될 예정입니다. 강미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주가 폭락 우려가 컸습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라도 황기찬 회장 해임안에 찬성합니다. 저도 찬성이에요. 회사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다른 이사들이 차례로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해임안이 가결되었습니다. 황기찬 씨는 이 순간부로 YL그룹 회장직에서 해임됩니다. 강미란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선언했습니다. 황기찬이 휴대폰을 꺼내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비서. 회사 자금 인출해. 해외 계좌로 송금해. 당장. 이미 모든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황 회장. 아니 이제 전 회장이시죠. 정호성이 법원 명령서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이사회실 문이 벌컥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검사가 영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황기찬 씨 체포영장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살인교사 혐의입니다. 아니야. 난 아무 죄도 없어. 이건 음모야. 황기찬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출구를 찾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다가왔습니다. 황기찬이 도망치려 했지만 곧 제압당했습니다. 이사들이 충격적인 장면을 침묵 속에 지켜봤습니다. 황기찬 당신을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검사가 미란다 원칙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소리가 이사회실에 울렸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인아. 제인이 어디 있어? 설명할 게 있어. 제발. 황기찬이 절규했습니다. 이사회실을 나서는 황기찬의 모습을 모두가 침묵 속에 지켜봤습니다. 복도에 대기하던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YL그룹 최악의 스캔들이 전국에 보도될 것이었습니다. 이미 주가는 하한가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골목길, 황기찬이 노숙자의 낡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얼굴은 초췌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수갑 자국이 손목에 선명했습니다. 보석으로 잠시 풀려났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야 기찬이. 문 좀 열어줘. 황기찬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밤거리에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노숙자가 나타났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한때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뭐 하러 왔어?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노숙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문틈으로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나 좀 숨겨줘. 경찰이 쫓아와. 언론도 날 찾고 있어. 황기찬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노숙자가 팔로 막았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단호했습니다. 내가 왜? 난 이제 빈털털이야. 네 덕분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엄마, 나 아들이잖아. 피를 나눈 가족이잖아. 황기찬이 애원했습니다. 아들? 날 이 지경으로 만든 게 아들이야. 내 전 재산을 날려먹게 한 게 아들이라고? 노숙자의 눈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황기찬이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습니다. 한 번만 도와줘. 나중에 다 갚을게. 다시 일어서면. 뭘로? 넌 이제 끝났어. 전과자가 될 거고 모든 걸 잃을 거야. 노숙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112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설마. 황기찬이 당황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신고 포상금이 1억이래. 그거라도 받아야지. 내가 살려면. 노숙자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안 돼. 제발. 어떻게 친아들을. 황기찬이 노숙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노숙자가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수배자 황기찬이 여기 있어요. 주소는?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엄마 아들이야.
황기찬이 절규했습니다.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네가 뿌린 씨앗이야. 남을 배신하면 언젠가 자기도 배신당하는 거야. 세리한테 배신당했듯이. 노숙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대의 경찰차가 골목을 에워쌌습니다. 경찰들이 황기찬을 포위했습니다. 황기찬 체포합니다. 보석 조건 위반으로 즉시 구속입니다. 형사가 다시 수갑을 채웠습니다. 끌려가는 황기찬이 노숙자를 돌아봤습니다. 원망과 배신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어떡해. 끝까지. 잘 가. 다신 보지 말자.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노숙자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갔습니다. 노숙자가 창문으로 아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금세 닦아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들마저도.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병원 영안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강세리의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천으로 덮인 그녀의 모습이 쓸쓸했습니다.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화환조차 없는 빈 공간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연고자도 없고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네요. 무연고 처리해야겠어요. 영안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쓸쓸한 죽음도 드물어요. 생전에 얼마나 악하게 살았으면. 같은 시각 법원 앞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입구를 가득 메웠습니다. 황기찬이 수의를 입고 호송차에서 내렸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눈은 훤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황기찬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강 회장 살해를 방조한 게 맞습니까? 다른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황기찬이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수갑찬 손을 가리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했습니다. 판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최종 구형을 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황기찬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살인교사, 살인방조, 업무상 횡령. 이 모든 혐의를 종합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황기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변호사가 그를 부축했지만 이미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전부 강세리가 한 일이에요. 황기찬이 소리쳤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 가중 사유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욱 죄질이 나쁩니다.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황기찬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날씨는 화창했습니다. 은호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황기찬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송차에 오르기 전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법원 앞에 서 있는 강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연민도 없는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재인아. 황기찬이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경찰이 그를 호송차로 밀어 넣었습니다. 교도소로 향하는 호송차 안에서 황기찬이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세상이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든 욕망의 끝은 파멸이었습니다. 철창 너머로 사라지는 자유가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강세리의 시신이 화장장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장로의 불길 속으로 관이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강재인의 삶은 끝내 가질 수 없었습니다. 화장이 끝난 후 유골함을 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무연고 유골 보관소로 가져갔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작은 함, 그것이 강세리의 최후였습니다. 이름표조차 제대로 붙지 않은 채. 여기 또 하나 추가요. 강세리 향년 35세. 직원이 대장에 기록했습니다. 재가 되어 흩어지는 그녀의 마지막도 쓸쓸했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탐했지만
결국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욕망으로 점철된 삶의 끝은 이렇게 허무했습니다. 두 악인의 최후는 이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정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가 쌓인 골목길에서 노숙자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갤러리 관장이던 그녀는 이제 진짜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러운 옷에 헝클어진 머리,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또 왔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매일 쫓아내도 다시 오는 그녀가 귀찮았습니다. 노숙자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며칠 굶은 탓에 현기증이 났습니다. 먹을 것 좀. 배가 고파서. 버린 음식이라도. 그때 황나라가 거리를 지나가다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충격으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엄마. 황나라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라야. 우리 딸. 엄마야. 노숙자가 더러운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황나라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역겨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정호성 삼촌이 다 말해줬어요. 그 화재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엄마가 술 취해서 일으킨 거였다고. 담뱃불 때문이었다고. 노숙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악몽에 시달리고 불도 무서워하고. 그런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 황나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라야, 엄마가 그때 너무 무서워서. 경찰이 오고. 노숙자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4살짜리 딸에게 살인자 누명을 씌운 거예요. 평생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황나라가 소리쳤습니다. 나라야. 제발. 엄마 좀 도와줘. 정말 아무것도 없어. 노숙자가 딸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황나라가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요. 엄마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에요. 평생 그렇게 사세요. 황나라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노숙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나라야. 나라야.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노숙자는 다시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썩은 빵 조각을 발견하고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곰팡이 맛이 났지만 배고픔이 더 컸습니다. 이게 다 내 죄야. 내가 저지른 죄. 벌 받는 거야. 노숙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노숙자가 신문지를 주워 몸을 감쌌습니다. 골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한때 족발집 사장이던 그녀는 이제 진짜 거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악행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돈과 욕심으로 쌓아 올린 삶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끝없는 후회와 고통뿐이었습니다. 추위에 떨며 잠든 그녀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YL그룹 회장실 강재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햇살이 사무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규철 회장과 은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오전에 이사회, 오후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최자영이 들어왔습니다. 치매 치료가 효과를 보여 많이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제인아, 우리 딸. 최자영이 딸을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약이 잘 듣나 봐요. 강재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이제야 정신이 돌아온 것 같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많은 걸 놓쳤어. 네가 겪은 고통을 몰라줘서. 최자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윤이가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언니, 차 한잔 하세요. 오늘은 제가 직접 우려왔어요. 윤희 씨 정말 고마워요. 모든 걸 용서해 주셔서. 우리 도희 1도. 최자영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해요. 언니도 피해자였잖아요. 정윤이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김도윤이 들어와 강재인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약속 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준비 다 됐어요. 만장일치로 통과될 거예요. 강재인이 김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 씨 덕분이에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이에요. 김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인아, 이제 행복해져. 너무 많은 걸 잃었잖아. 이제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최자영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강재인이 책상 위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강규철 회장과 은호의 사진이 따뜻하게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은호야. 이제 악인들은 모두 벌을 받았어. 편히 쉬어. 나는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강재인이 속삭였습니다. 정호성과 강미란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도 밝았습니다. 축하해, 재인아. 드디어 제자리를 찾았구나. 네 아버지도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정호성이 말했습니다. 고모, 삼촌 감사해요.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셔서. 강재인이 인사했습니다. 이제 YL 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 정직하고 투명한 기업으로. 강미란이 결의를 다졌습니다. 햇살이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악의 고리가 끊어지고 선한 사람들이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강재인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은호를 위해서라도 잘 살아야죠. 모두가 희망찬 미래를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YL 그룹, 새로운 가족,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아팠지만 미래는 밝았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